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7일 오전 3시 9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올린 이후에 사실 예전에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그 방송이 더 낫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폰 영상으로 세로형으로 저도 사실 그게 훨씬 더 낫거든요. 왜냐면 방송 준비 시간도 그렇게 하면 20분밖에 걸리지 않고 뭐 제가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나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천 영상이 뜨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세로형 화면을 유튜브에서는 제외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C 버전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방송 준비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두 번째 방송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래서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지나가고요. 일단 어쨌든 오대 뉴스 이제 매번 방송에 사실 재료 방송이 훨씬 더 쉽거든요. 재료 방송, 뉴스 방송이 훨씬 더 쉬운데 왜냐면 차트 분석을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니까 뭐 시장 분석을 따로 안 해드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예전에 제가 했었던 것들 다 제외하고 10분 이내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5대 뉴스라 함은 사실은 하루에 뉴스가 3, 40개씩 나옵니다. 그 중에서 5개 정도 섹터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고 그 안에 이제 관심 종목을 각 섹터당 한 5개 정도로 추려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주식 시장에 2,000개 종목이 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근데 그것을 약 한 30개 정도로 추려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서 당연히 급등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항상 그래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년간 400개 이상의 방송을 뭐 다 공개하고 있고요. 최근에 멤버십 방송도 뭐 사실 공개를 3개월 지나면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를 저는 모든 방송을 다 복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6개 종목을 말했다. 그럼 그 6개 종목의 결과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70% 이상 시초가 대비해서 저는 항상 시초가 대비라고 말씀드리죠. 시초가 갭 띄워놓고서 시작하면 그거 치지 않아요. 10%에서 시작했는데 20%까지 가면 항상 저는 10% 상승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어, 많이 적중을 해왔고 매매 성공률도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토론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있으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요. 제가 3년 동안 방 한 번도 안 없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시작해서 수익 인증하는 것도 이번 달에는 무상증자 제외하고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어제도 매매 많이 했죠. 그래서 안랩, 뭐 모다이노 칩, 덴티움 등등 했는데 이런 것들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주식 토론방에 뭐 이렇게 바이브 컴퍼니 관련된 내용들도 뭐 당연히 정규 방송으로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 수요일에 로봇주 고점이다. 이제 분명히 급락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덱스터 사례까지도 제가 친절하게 장표로 다 설명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어제 바로 10%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황 분석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좀 일단 공지사항 먼저 주식 스터디 12기 2월 반은 모집 링크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오프라인 강의 2번, 당연히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지방 사신 분들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온라인 영상도 제공하고요. 주식 공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주식 토론방은 500분 정도 계시고 주식 공부방은 한 200분 정도 계신데 주식 공부방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드리죠. 왜냐하면 제 수업을 다 들으셨던 분들이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러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튜브 멤버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재료 방송 같은 경우는 한 30종목 이상을 말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매주 스윙이나 좀 단타로도 하기 좋은 안전한 종목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을 내가 5종목만 5종목에서 한 6종목 정도 선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도 다 선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 결과로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죠. 한 1회부터 26회까지 일주일 내에는 한 80% 이상을 다 급등을 했다. 제가 생각하는 급등은 일단 최소한 시초가 대비해서 5%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2월 1일부터는 젊은 부자들 파트너십 이상 등급은 이제 매수매도 정보 단톡방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틀 전에 추천 종목 이거였죠. SBB 테크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바로 27% 급등을 했습니다. 갭은 5% 띄우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5%에서 27%까지 10분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전날 제가 8시인가에 방송 올렸었죠. 저녁 8시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알고 있었을 거고 충분히 장초에 대비를 했으면 충분히 5% 이상은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방송 형식으로 진행하냐면요. 제가 이거 어저께 거 이거는 이제 당연히 멤버십으로 회원 전용으로 공개된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돌파하고 아직 이제 매물대까지는 소화를 못했는데 보면 한 이 정도 첫 1번 1 이래서 이제 목표가 다 제시하죠. 26,900원, 28,300원 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5,000원대 방송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6종목 모두 다 4% 이상 올라갔습니다. 물론 뭐 윗꼬리를 좀 단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제 이제 코스닥에서 좀 실현 매물이 나왔죠. 그것 때문이고 어쨌든 오늘 방송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PC 버전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횡설수설하는 좀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앞부분에 종목 설명하기 전에 하는 말들도 정말 중요한 말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방송 저는 솔직히 볼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방송을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 안 보고 2년 동안 공부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수많은 급등주들을 찾아냈고 상한가 종목은 뭐 50종목 이상 찾아냈기 때문에 이 방송 하나만 보고 이 종목들 안에서만 공부해도 충분하다. 다만 이제 뭐 실적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따로 재무제표라든지 공시를 좀 보시긴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어제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200일선 이평선 이틀 전에 터치했다는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드디어 200일선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이에요. 정말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요. 시장은 그저 대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코스피는 1.65%, 어제 그래서 지수 대형주들 특히나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배터리주에서 좀 많은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로봇주라든지 최근에 50%에서 100% 상승한 AI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좀 들어올리면서 또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현 시간 제가 한 10분 전에 캡처한 건데요. 현재 아직 장이 안 끝났죠. 보면은 다우존스 보합세 유지되고 있고 나스닥 최근에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로봇,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GPT 관련된 주인 코스닥의 많은 성장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이대로만 끝나게 된다면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그 실적을 좀 이끌고 있죠. 실적주를.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현재 9%대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매출이 괜찮게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물론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법인 15% 이상 변경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매출이 43%, 영업이익은 57%. 시장 예상치보단 조금 하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괜찮았기 때문에 어저께 배터리 관련된 주들이 급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시황도 제가 딱 정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사실은 시황에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저는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많이 해서 수익률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제 방송 들으면은 충분히 모든 시장을 다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월에 30%에서 140% 급등한 성장주들이 업종 차익 실현 나왔다는 게 어저께 중요한 사항이죠. 제가 분명히 뭐 굉장히 추천 종목들이 많았죠. 이게 1월 재테크 강의 다 공개된 종목에도 솔트룩스, 셀바스 AI 추천했었고 그 이후에 100% 올랐잖아요. 2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로봇주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 뭐 최근에도 이렇게 바이브 컴퍼니도 제가 추천했었죠. 그러고 나서 30% 정도 올랐고 어쨌든 제가 전날에 경고했었죠. 수요일 날 고점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환매 돌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환매가 C랩으로 돌았죠. C랩의 상한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다. 물론 조정을 받고서 마지막 파동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초보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빨리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그래서 수익 실현한 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로봇, AI, 메타버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버티는 종목들도 있었죠. 이런 종목들은 정말 강한 종목들이고 어쨌든 대체적으로 약 한 3%에서 10%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오면
물론 뭐 이런 조정이 나올 때 눌림목이라고 생각해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바닥 대비해서 대부분 다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섹터는 이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조정 가격 조정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0-30%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 보려고 하고요. 지금은 절대 이 겨우 5% 눌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죠.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에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분기부터 계속 배터리, 방산, 농기계, 임플란트, 리오프닝은 꼭 봐야 된다. 이런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게 될 때마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국내 주요 실적 발표 일정도 제가 지난주에 다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금 27일이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어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면 삼성 SDI 남았죠. 그다음에 또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주들, 현대제철, 뭐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 이런 일정표는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포르코 케미칼 오늘 15%대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실적 시즌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1월 달, 물론 12월 달 말에는 저도 하락 추세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모든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1월 중순부터 1월 제가 한 4, 5일부터는 이게 5일 20선을 돌파를 했고 5일선을 돌파하고 계속 상승 추세로 가고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단타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스윙하기도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겁을 내고서 못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뭐 성향적인 부분도 좀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상승론, 폭락론 다 의미 없다는 말씀도 드리죠, 항상. 그저 추세를 읽고 단기 대응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세 상승 이럴 때는 저도 당연히 대세 상승이라고 말하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거 보여드렸었죠. 5일선 이탈 시에는 50% 비중 축소, 21선 이탈 시에는 100% 현금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로 외국인 순매도 전환 시 비중 축소. 근데 보시는 것처럼 11일부터 26일까지 순매수가 10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그널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외국인이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다. 이러면은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물론 2,500에 가격 저항도 있겠죠. 2,500 지수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지. 굳이 뭐 내가 미리 비중을 줄일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제서야 이제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1년 4개월 만에 200일선을 돌파했다.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물론 이러고 나서 바로 밀릴 수도 있지만 추세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돌파 시도를 했지만 여기서 밀렸죠. 근데 여기에서 또 2개월 만에 다시 돌파 시도에 성공했다는 거는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래서 이런 돌파 시도가 자주 성공하게 된다면 당연히 횡보를 거쳐서 하락 추세, 횡보 추세에 거쳐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평균선은 최소한 숙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고 현재로서는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지수가 올라와 있죠. 그럼 언제 도대체 하락으로 갈 거냐? 당연히 5일선 이탈 시에는 보유 종목들을 50% 정도는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지금 시장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부분에 좀 각설이 길었는데 1월 27일에 5대 뉴스와 관심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식음료 관련주. 어제 같은 경우는 GSE를 비롯해서 그 천연가스 관련된 주들이 좀 대성에너지도 그렇고요. 좀 급등을 했죠.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 때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종목들은 보면 안 됩니다. 뭐 단타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야 뭐 단기 대응하면 되지만 저는 이제 하루짜리 종목들을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주들과 함께 설명드렸던 종목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주에서 우리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었죠. 뭐 한미사료도 그렇고요. 현대사료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 지나고 나니까 식품 가격 연쇄 인상한다. 원자재가 물류비 다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2018년 만에 5년 만에 뭐 삼다소 출고가 물도 인상이 됐다는 거고 아이스크림 음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올려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일단 5종목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한일사료, 그 다음에 팜스토리, 한탑, 흰송홀딩스, 고려산업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데이터 시장 관련된 주, 이 종목들도 이 섹터도 제가 사실은 2주 전부터 계속 정규 방송을 통해서도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픽 종목에 추천 종목에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뉴스예요. 데이터 시장에 50조 원으로 키우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보시는 거면 현재 2배인 50조 원 구묘로 키울 생각이다. 그래서 뭐 내용이 이제 2025년까지 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 계획. 그래서 보시면은 뭐 분석기업 3,500개와 데이터 거래사 1,000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AI 관련 인력은 계속 늘리겠다는 또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더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시장 관련된 주들은 시세가 좀 일부 나왔죠. 일부 나왔고 저도 한번 정리를 지난주에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다 정리하기 낫겠네요. 줌인터넷, 모아데이터, 데이터 솔루션, 콤텍 시스템. 하나만 더 보면 가비아까지. 예,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주. 테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4분기 매출 36% 증가. 보시면은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6%, 순이익은 59% 각각 증가했다. 현재 한 9%대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 테슬라 관련된 주들은 사실 예전에는 뭐 명신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뭐 연관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장 테마주 몇 개 좀 설명드릴게요. 산업, 현대공업, 대성하이텍, 모다이노칩. 모다이노칩 같은 경우는 소니카 관련된 주기도 하죠. 그래서 뭐 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산업홀딩스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좀 시세가 좀 좋은 종목들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연 토큰 STO 관련된 주들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2번 정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키움증권, 한국정보인증, 블록체인 기술과 맞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NFT 기업들과도 함께 지금 또 상승하는 추세에 있죠. 그래서 관련된 주들 정리해 보면은 우리기술투자, 한국정보인증, 갤럭시아 머니트리. 근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나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 묶이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투자증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씨 관련돼서는 뭐 다들 알다시피 나경원 씨가 이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철수 그 표가 안철수나 김기현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에 관한 내용인데 물론 이제 이런 대선 테마주나 아니면 정치인 관련된 주들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김기현 관련된 주 지난주에 우리가 수익을 좀 냈었죠. 나무기술로. 그래서 그 나무기술도 한 7%대 급등이 나왔었고 뭐 안랩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장주였었죠. 그래서 안랩은 제가 어저께 종가 매매를 했었고 그래서 종가 매수해서 저도 한 9% 정도 10% 정도 수익을 내고 정리를 일단 했는데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아직 전당대회가 지금 좀 남았죠,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당연히 눌러줄 때 좀 사두면, 뭐, 소량이라도 사두면 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랩, 써니전자, 까뮤 UNC, 오픈베이스. 그다음 김기현 관련된 주는 일단 나무기술 하고 남성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지지율에 따라서 저희가 대선주 때 한번 해봤잖아요. 대선주 때 지지율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좀 추세가 박빙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서도 잘 노린다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재료 방송을 안 해봐서 조금 이렇게 마지막에 좀 정리 이렇게 해드릴게요. 조금 어수선한데 좀 나아지겠죠. 방송이 2번째니까 저도 그 전처럼 당연히 방송을 하고 싶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에 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을 하면은 세로형이라서
언젠가 하지만 뭐 결국엔 한 구독자가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제 책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왜냐면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준비하지도 못하거든요. 결국엔 그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금조 관련된 주 말씀드렸고 데이터 시장 관련주,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주, 현대차 뭐 공장 증설 관련된 주도 다 연관이 돼 있죠. 전장이니까. 증권원 토큰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김경 관련주 이렇게 총 5개 테마를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 안에서 차트 분석해 보시면은 충분히 자기가 매수 매도 타점을 원하는 타점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주식 스터디 12기나 유튜브 멤버십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